엄마 간병은 딸 몫이라네요. 아들은 바쁘다며 도망갔습니다. 엄마의 이야기. 간병해주는 딸에게 미안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아들이 최고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냥 환자라 부릅니다. 병들고 늙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것이 곧 나의 이름이 되었지요. 나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 내 품에서 커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들, 내 가슴에 품고 애지중지 키운 게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늙으면 내 병든 날에는 아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왜냐면 아들은 대들 보니까. 아들은 내 힘이고 내 희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네요. 내 곁을 지키는 건 늘 힘없다고만 여겼던 내 딸입니다.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고 살림도 해야 하는 딸이 내 약 챙겨주고 내 밥 지어주고 내 병원 같이 다녀줍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고맙다가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까지 이렇게 고생시켜야 했나. 눈물이 절로 납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은 어디 있냐고요? 엄마,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그 말 한마디 남기고 간병은 나 몰라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집 장만까지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는 내 병든 몸이 짐이 된 겁니다. 나는 요즘 밤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왜 아들이라는 이름만 믿고 딸은 늘 뒷전으로 밀어놨을까? 딸에게는 너는 시집가면 남의 식구라며 늘 아들 먼저 챙겼습니다. 밥 한 술이라도 좋은 건 아들 앞에 놓았고 새 옷은 아들에게 먼저 사줬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홀히 했던 딸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인생이지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아픔에 끙끙 앓을 때 밤새 약 챙겨주는 딸의 얼굴을 보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너까지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데 왜 내 몫이 모두 내게 가는 걸까? 아들은 늘 핑계를 댑니다. 누군가는 돈 벌어야 하잖아. 아들이 일해서 돈 되면 되지. 하지만 병든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건 돈이 아니라 손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는 손길, 그게 전부인데 아들은 그마저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나는 이 불평등이 너무 서럽습니다. 왜 간병은 딸의 몫이어야 합니까? 왜 아들은 도망쳐도 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들을 대들보 삼고 딸을 그림자처럼 키운 게 내 죄였을까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그래도 아들이 좋습니다. 돈 대주는 아들이 더 좋고 가끔 얼굴만 삐죽 비쳐도 아들 본 날이면 그렇게 좋습니다. 딸은 서운하겠죠. 딸 표정이 어두운 건 알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들에게 자꾸 갑니다. 실망과 상처가 쌓이고 쌓였지만 내 마음에 문신같이 새겨진 이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병든 몸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나는 그저 딸에게 미안하고 아들에게는 서운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차라리 아들만 믿지 말걸. 차라리 딸을 더 아껴줄걸. 차라리 나 자신을 위해 좀 살아볼걸.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남은 건 병든 몸과 후회뿐입니다. 혹시 이 글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키우며 차별하지 마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젠가는 자식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기대가 크면 그만큼 상처도 큽니다. 나는 오늘도 딸 손에 의지의 약을 삼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생명을 이어주고 있지요. 하지만 내 가슴 한구석은 끝내 비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은 오늘도 나를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딸의 이야기. 엄마 간병은 딸 몫이라네요. 아들은 바쁘다며 도망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엄마가 밉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날 욕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를 잊었냐? 분명 그런 말들이 쏟아질 거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단순한 말들로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매일같이 엄마를 간병하며 내 삶을 갈갈이 찢기는 기분으로 버티고 있다. 엄마가 쓰러졌다. 뇌졸 중이었다. 평생을 아버지 뒤에서 억척스럽게 살던 엄마였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허리 펼 새도 없었고 나와 오빠들 학비 대느라 본인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은 적이 없었다. 그런 엄마가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밥도 화장실도 못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당연하다는 듯 나였다. 첫째 아들은 외국에 있다. 연락도 잘 안 된다. 둘째 아들은 같은 시에 살면서도 바쁘다. 회사 일 많다. 아이들 학원비 벌어야 한다며 발을 빼버렸다. 결국 남은 건 딸인 나뿐이었다. 딸은 딸이니까 엄마 챙겨야지. 친척들이 한마디씩 보탠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까? 아니, 아버지가 계셔도 결국은 나였을 거다. 우리 집에서 책임이란 단어는 늘 내 앞에만 놓여 있었다. 나는 엄마에 대한 상처들이 많다.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간병이 힘들어서만이 아니다. 엄마는 내 어린 시절 내내 나를 딸이 아니라 집안일 도와야 하는 손발로만 여겼다. 오빠들 밥 차리는 건 내 몫이었다. 명절 때 방바닥 닦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는 것도 전부 내 몫이었다. 넌 딸이잖아. 손이 빠르니까 내가 해야지.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 내려놓기 무섭게 부엌으로 끌려갔던 기억. 시험 공부하고 싶다 말하면 여자는 공부 못해도 돼. 살림만 잘하면 돼. 하던 말. 그 말들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혀 나는 늘 엄마 앞에서 작아져야 했다. 오빠들은 그저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 되었다. 엄마는 그 오빠들에게는 애지중지, 나는 그 오빠들 뒤치다꺼리하는 하녀 같았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첫 반응은 걱정이 아니라 차라리 해방감이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엄마한테 부려먹히지는 않겠구나. 순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나는 다시 엄마 옆에 붙잡혀 있다. 엄마의 병간호는 생각보다 훨씬 잔혹했다. 낮에도 밤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약 시간 챙기기, 식사 챙기기, 화장실 부축, 그리고 새벽마다 들려오는 신음소리. 나는 잠을 잘 수 없다. 회사 일도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개인 사정이란 게 오래 통하지 않는다. 눈치가 보이고 기회가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엄마 곁에 있다. 엄마가 필요하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는 나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실이 나를 더 괴롭힌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족쇄다. 엄마 간병은 말 그대로 사람을 갉아먹는다. 내 직장? 결국 포기했다. 아이들?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은 처음엔 그래도 엄마니까 도와드려야지. 하더니 점점 말이 줄어들고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졌다. 우리 집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인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건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오히려 내가 좀 더 빨리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죽은 아버지가 너 같은 딸 낳은 걸 보면 복은 많다. 그런 말들 뿐이다. 감사 대신 당연함, 고마움 대신 잔소리. 그게 내 일상이 되어버렸다. 가끔 오빠들이 얼굴을 비추긴 한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눈빛이 달라진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표정이 환해진다. 내가 아무리 곁에서 온종일 간병해도 엄마 눈에는 오빠들만 효자다. 심지어 오빠들이 가져온 과일 한 봉지가 내가 며칠 밤을 새워 간병한 것보다 더 커 보이는지 모른다. 나는 그때마다 서럽고 또 화가 난다. 왜 나는 평생 엄마의 당연한 존재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아들은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벗어날 수 있는데 나는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발을 뺄 수 없는 걸까? 솔직히 나는 엄마가 싫다. 엄마를 미워한다. 내 인생을 빼앗아 간 사람, 내 어린 시절을 망쳐버린 사람, 그리고 지금 내 청춘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갈아 넣게 만드는 사람. 그런 엄마가 밉다. 그런데도 나는 엄마를 버릴 수가 없다. 엄마가 숨을 몰아쉴 때마다, 기침을 심하게 할 때마다 나는 본능처럼 뛰어간다. 엄마의 손을 잡고 괜찮아 엄마. 내가 있어.
라고 말한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눈물을 삼킨다. 왜 나는 이렇게 밖에 못 사나? 왜 나는 엄마에게서 도망치지 못하나? 내 안에서는 미움과 죄책감이 늘 싸운다. 엄마를 미워하는 순간 또다시 죄책감이 덮친다. 엄마를 향한 책임이 나를 질식시킨다. 가끔은 정말 엄마가 편히 눈 감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이 고통의 굴레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또 죄인이 된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도 엄마인데. 그 자책이 나를 더 올가맨다.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사랑했지만 너무 많은 상처가 쌓여 이렇게 된 걸까? 나는 답을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내 인생은 지금 엄마라는 이름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뿐이다. 엄마 간병은 딸의 몫이란다. 아들은 바쁘다며 도망갔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심지어 남편조차도 내 편이 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엄마의 기저귀를 갈며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속으로 묻는다. 엄마, 나는 도대체 언제쯤 엄마의 딸이 될 수 있을까? 왜 나는 평생 엄마의 간병인으로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와도 나는 오늘도 엄마를 부축한다. 엄마, 일어나세요. 약 드셔야 해요. 내 목소리엔 이미 울음이 젖어 있다. 아들의 이야기. 엄마, 나도 사람인데요. 간병은 딸이 편하시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하고 싶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그 소식 처음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미안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다. 뇌졸중이라니. 처음에는 그저 무겁게 느껴졌다. 엄마를 걱정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귀찮다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평생 엄마의 아들이었다. 맞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 안에서 자랐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품이 편하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나에게 기대를 걸었다. 늘 대들보라고 집안의 중심이라고 부르며 나를 키웠다. 그리고 나는 그 기대가 부담스러웠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시험을 망치면 엄마는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 아들은 왜 이러냐?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섞여 있었을까? 아마도 기대가 많았던 엄마의 무기였겠지. 나는 언제나 엄마의 바람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형과 나는 언제나 칭찬을 받았고 딸은 그림자처럼 부엌에서 일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엄마의 눈치를 봐야 했다. 정확히는 엄마의 기대였다. 그 눈치가 쌓이고 쌓여 나는 모르는 사이 마음의 벽을 쌓았다. 그 벽 너머에는 나만의 삶이 있었다.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싶었다. 그런데 늘 엄마는 내 책임을 떠올렸다. 우리 아들은 그래도 힘있고 믿을 만하니까. 믿는 건 좋은데 믿음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엄마는 몰랐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병들었다. 엄마는 내 도움을 원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귀찮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힘들다. 여동생이 엄마를 돌보고 약을 챙기고 병원까지 다니는 모습을 보면 나조차 부끄럽고 한편으로 짜증이 난다. 왜 내가 가야지? 내 시간은 내 것이다.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한다. 나는 몇 번이나 핑계를 댔다. 회사 일이 바쁘다. 아이들 학원비도 벌어야 한다. 거리가 멀어서 매번 가기 힘들다. 모두 사실이다. 모두 정당한 이유였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이유들이 스스로에게도 변명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마음 한켠에서는 엄마를 챙기고 싶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하다. 나는 엄마가 쓰러진 날부터 마음속으로 몇 번을 계산했다. 딸이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맞다. 딸은 강하다. 늘 엄마를 챙기고 늘 희생하고 늘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했다. 그래, 딸이 있으니 내가 얽매이지 않아도 되겠군. 그 안도감과 동시에 가책이 따라왔다.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전히 귀찮다. 엄마의 약을 챙기고 밥을 챙기고 병원에 따라가는 것은 내 생각만큼 쉽지 않다. 한 번 해봤더니 사람 할 짓이 못 되었다. 나는 이미 지쳐있다. 나도 삶이 있다. 나도 책임이 있다. 엄마 간병은 너무 큰 부담이다. 그 부담을 떠안고 나는 숨막힐 듯한 압박감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돈으로라도 책임을 지면 되지. 엄마는 손길과 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나는 그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돈을 보내고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내 책임을 대신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안도감이 따른다. 딸이 있으니 엄마는 살아갈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종 죄책감에 시달린다. 딸의 지친 얼굴을 보면 좀 미안하기는 하다. 엄마를 대신 돌보는 딸의 희생, 그 앞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저 돈을 보내고 바쁘다고 말하며 도망친 아들이 전부다. 그 사실이 나를 밤마다 괴롭힌다. 그래도 아들인 나는 엄마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릴 적 엄마의 기대가 나를 옥죄었던 것처럼 지금은 엄마의 병이 나를 옥죄고 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나를 잡는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나의 현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엄마가 이제 편히 누워도 되는데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나를 또 죄책감에 빠뜨린다. 나는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알 수 없다. 돈을 보내는 것이 옳은 걸까? 잠깐 얼굴을 비추고 돌아오는 것이 옳은 걸까? 모든 선택이 부담이고 모든 선택이 죄책감으로 이어진다. 그 도망치는 마음을 스스로 이해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해는 이해일 뿐 현실은 달라진다. 나는 오늘도 돈을 보내고 안부 문자를 보낸다. 나는 오늘도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삼킨다. 나는 오늘도 내 삶과 엄마의 삶 사이에서 갈등한다. 나는 아들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나 자신이다. 아마 이 글을 듣는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아들이면 엄마니까.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다. 부담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다. 나는 오늘도 선택한다. 딸이 있으니 나는 자유를 선택한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조금은 편안하다. 돈으로 책임을 대신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만 행동하는 내 선택이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임을 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죄책감과 후회가 남아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지키고 싶다. 그 모순 속에서 나는 살아간다. 그것이 나 한 아들의 진심이다. 아내는 편할 것이다. 동생이 알아서 해주니. 사실 아내에게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다. 각자 자기 집 일은 자기가 해결하기로 약속했으니 말해봐야 아내가 변하는 건 없을 것이다. 사랑과 기대, 책임과 부담. 우리는 모두 그 사이에서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엄마는 아들을 믿었지만 버림받았고 딸은 희생하며 갈갈이 찢겼으며 아들은 귀찮음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옥죄기보다는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기대 대신 존중을 건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